029 히말라야를 넘어서 열장-1 밤새도록 앉아 있었지만 다음 날 나는 생각만큼 그리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사실 나는 아주 활짝 깨어 있었다. 마음에 즐거운 일들만을 했기 때문이었다. 오후에 나는 앉아서 링수이라 은자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눈을 감았다. 그러자 녹색의 산숲 안에 그림 같은 평화로운 호수가 자리 잡고 있는 장면이 보였다. 산 아래 부분에는 키 큰 진달래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핑크색, 흰색, 진홍색이 어우러져 울긋불긋했다. 호수 한가운데는 섬이 하나 있었다. 이 섬 위에 관목과 꽃들로 둘러싸인 특이하고 매력적으로 디자인된 집이 한 채 있었다. 그런 집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녹색의 종려나무들이 마당의 푸른 잔디 위에 둘러서 있었다. 나는 이 멋진 곳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때 꽃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링수이라 은자님이 보였다. 내 곁에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눈을 뜨자 나의 스승이 곁에 있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아스트랄 비행을 한 것 같아요. 호수 한가운데 섬 위에 사방이 예쁜 꽃들과 나무들로 둘러싸인 너무도 아름다운 은거지가 보였어요. 그곳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은자님이 꽃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의 스승이 대답했다. 너는 은자님의 암자를 본 거야. 내가 본 그 장소에 그분이 살고 있지. 그곳은 창포강 너머에 있어. 티베트에서 아직도 전인 미답인 지역이지.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그분 혼자서 돌보고 있어. 너는 방금 아스트랄 비행을 체험한 거야. 은자님은 아스트랄 비행의 달인이시지.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지. 그는 오래전에 간된 사원의 승원장이었고 철학과 마법을 가르쳤지. 그는 방금 내가 했던 아스트랄 투사를 수련하던 중에 그 아름다운 호수 속의 섬을 발견하게 되었지. 그리고는 그곳을 직접 찾아 나섰어. 몇 달 뒤 그가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 마침내 내가 살 곳을 발견했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곳의 위치를 말하자 그들은 말했지. 하지만 산준령 위로 끊임없이 불어대는 폭풍 때문에 이제까지 그 누구도 그 계곡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게다가 거기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해서 나는 길 하나를 발견했어. 그곳에 나의 암자를 지을 거야. 그곳에는 이제까지 누구도 육신을 가지고 들어온 흔적이 없었어. 아스트랄 투사를 마스터한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 내게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지. 이제 나는 자유자재로 아스트랄 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계곡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는 은자님만이 알고 있지. 그분 말고 육체로 그곳에 간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어. 내가 스승에게 말했다. 그런데 은자님은 내가 잠시 그분 곁에 머물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스승이 대답했다. 거기서 너는 진실로 신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너와 함께 그곳에 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나는 바랄 뿐이지. 다음 날 아침 내 침대 곁에 테이블 위에 두꺼운 양피지가 한 장 놓여 있었다. 그 양피지 위에는 은자님의 암자로 가는 길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고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들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스승의 테이블 위에도 유사한 양피지가 있었다. 밤사이에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방법을 통해 이런 가르침들이 전달된 것이었다. 내가 나의 스승에게 말했다. 이건 정말 신비하군요. 그가 대답했다.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체의 영송은 아주 쉬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우리는 물질계를 떠난 요기들 중 영송에 통달한 존재들과 접촉할 수 있어. 티베트에서는 영송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은자님이 양피지에 글을 쓰고 그것을 영계의 요기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한 건가요? 그래. 그가 대답했다. 그것은 쉬워. 그들은 무련과 환원의 비밀을 알고 있어. 물질은 원래 불가시 부가시의 진료가
가시화된 것에 불과해. 모든 것은 마음이야. 물질은 본래 없는 거야. 물질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붙인 이름이야. 하지만 이름이 사물의 본질은 아니지. 명칭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관념을 형성할 뿐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이지. 은자님은 그 자신이 이미 위대한 요기야. 소위 물질이라는 진료의 다양한 진동률을 이해하고 있는 은자님과 영계의 요기는 어떤 거리에서도 물체를 영송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하나의 진동에 불과하고 의식은 지배적인 요소야. 은자님은 이미 물질의 고형성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물질의 진동 수준을 아스트랄 차원으로 높여서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 은자님은 영계의 요기와 협력하여 메시지가 적힌 양피지의 진동 수준을 높이고 에테르를 통해 전송한 뒤 물질화시킨 거야.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 거지. 무련과 환원의 법칙을 안다면 이것은 신비로울 게 하나도 없는 일이야. 그렇군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시드니에서 메일리 씨의 교령회에서 영송 현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저는 그렇게 영송된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은자님을 뵙게 되면 이 현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거야. 나의 스승이 말했다. 그분은 밀라르파만큼이나 위대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어. 우리는 얼마나 빨리 출발할 수 있죠? 당신도 알다시피 제게는 많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출발하게 될 거야. 당신과 같이 가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당신 없이 저 혼자만은 정말이지 불가능해요. 게다가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썩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미답의 티베트 오지라면 더욱 그렇죠. 너와 같이 가게 되어 나도 기뻐. 우리는 많은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어. 최대한 가볍게 하고 여행해야 해. 우리의 여정은 험난할 거야. 만일 그것이 쉬웠다면 다른 사람들이 벌써 거기에 다녀왔겠지. 그곳은 사실상 티베트에서 가장 가기 힘든 오지야. 은자님이 그곳을 택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 다음 날 우리는 출발했다. 단 둘이서만 길을 나섰다. 왜냐하면 길도 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 지성소에 발을 들이는 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식량은 되도록 길 위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신에게 맡겼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켠체를 향해 출발했다. 구름 덮인 초물 하리로부터 얼어붙을 듯한 바람이 울부짖으며 불어 닥쳐오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지방은 황량하고 돌투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야크들이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도대체 뭘 먹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나의 스승은 에베레스트 등반 코스 길을 가리켰다. 하지만 우리는 캬안체까지 나 있는 무역로를 계속 따라갈 거야. 그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왼쪽 길로 접어들어서 파동 지방의 위대한 브라마 푸트라인 창포 강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야크 가죽으로 만든 고리배를 타게 될 거야. 내 생각에 스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도첸에 도착했다. 우리는 맑은 호숫가로 내려갔다. 호수 너머로 눈을 이고 있는 웅장한 산맥이 보였다. 맑고 잔잔한 수면 아래로 물고기들이 보였다. 이 잔잔함이 얼마나 지속될까? 나는 의아스러웠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건 광풍이 불어 닥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을 보내기 위한 잠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 밖으로 나가 일몰을 지켜보았다. 호수 속의 반영이 정말로 아름다웠다. 고요한 수면 위로 산줄기가 그대로 반사되었다. 나는 작은 포켓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어찌나 맑게 비쳤는지 반영과 실물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우리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나의 스승이 다시 입을 여는 것이 몹시 듣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했다. 만일 이곳이 미국이라면 1년 안에 개발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가 대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 규제, 신조, 도그마들을 만들어내는 객관 세계만을 알아.
그들은 인공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오직 인공적인 것만을 알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수준에 맞추어 자연을 변화시키기를 원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 속에 갇힌 채 신의 창조성을 잃어버렸어. 이제 그는 게쉬 린포체와 닮아 있었다. 그는 내가 그의 말의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 생명은 그 자체로 여전히 남아있어. 이 점을 완전히 인식하게 될 때 창조성은 너의 안에서 실제가 돼. 형상은 이 살아있는 에너지의 현현이야. 그것은 한 송이 꽃 속에도 있고 한 줌의 흙 속에도 있어. 그때 세계는 감옥이 아니야. 왜냐하면 공기, 하늘이 그것의 살아있는 실제를 드러내기 때문이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뇌에 어떤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너는 보다 깊은 의식의 상태 속에서 그것을 체험해야만 해. 그것은 단순한 심적 구성이 아니라 하나의 생생한 생명이야. 그것은 내가 마음속에서 모든 장애들을 깨끗이 맑혔을 때 오게 돼. 그것은 내가 거짓을 보았을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그렇게 되면 너는 심적 구성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지적 토론으로 만든다면 그 내적 체험과 변화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물질에 대한 너의 심적 구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너는 그 고형성을 운반하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바라보지 않게 돼.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현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너는 내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이 심적 구성으로부터 해방되게 돼. 과거의 우주는 너에게 한정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이제 너는 해방된 우주 속에서 자유를 알게 될 거야. 나의 마음속에서 자동적인 변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윽고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너는 창조적인 생명을 저절로 작동케 하는 의식 상태에 도달하고 그 자체로 완벽함을 이룰 수 있어. 너는 전 우주를 통해 하나의 생명이 무위의 완벽함으로 계속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